어머, 저기 봐요. 저런 사람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경비 어디 있어요?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레스토랑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여성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남성들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인상을 찌푸렸다. 아저씨,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무료급식소는 동네 뒤쪽에. 문 앞을 지키던 직원이 냉랭하게 말했다. 제발. 잠시만. 화장실이라도. 밖이 너무 추워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낡은 군용 점퍼는 눈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구멍난 운동화 사이로는 얼어붙은 발가락이 보였다. 여기는 회원제 레스토랑입니다. 예약하신 분들만.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만.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레스토랑 안에서는 더 큰 술렁임이 일어났다. 어머나, 냄새나요. 저런 사람 때문에 식사를 어떻게 해요? 이런 데서 밥 먹으려고 비싼 돈 내고 온 게 아닌데. 매니저는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날 주방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한 주위 26, 이 레스토랑의 평범한 주방보죠. 나는 그저 조용히 내 일을 하는 직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주방 창문으로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다른 직원들은 귀찮다는 듯 커튼을 치려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노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절박함과 슬픔, 그리고 깊은 상처가. 저기. 잠시만요. 내가 주방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총지배인 박민수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시는 거죠? 당장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그죠? 이런 곳에 당신 같은 분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이분 좀 밖으로 보내요. 총지배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비원 둘이 노인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노인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봉지 안에서는 몇 개의 빈 깡통이 굴러나왔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달려나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볼을 때렸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한주희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총지배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잠시 쉬어가시게 해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주희 씨, 총지배인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지금 이 레스토랑이 당신 집입니까? 이런 곳에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노인의 팔을 부축했다. 이분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 잠시의 온기도 나눌 수 없다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건가요?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무거웠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당신도 함께 나가세요. 총지배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비원들이 이번에는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우리는 결국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다. 레스토랑의 문이 쾅하고 닫혔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우리를 비웃듯 창밖으로 새어나왔다. 괜찮으세요? 내가 노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낡았지만 분명 고급스러워 보이는 만년필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만년필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청담동의 차가운 거리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라는 것도. 겨울밤의 매서운 칼바람이 청담동의 골목을 휘감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쫓겨난 우리는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다. 노인의 얼어붙은 손이 따뜻한 어묵 국물 컵을 감싸쥐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내가 건넨 어묵을 받아드는 노인의 손이 떨렸다. 그의 거친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고
마디마디가 시퍼렇게 얼어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결국 직장까지 잃게 만들어서 미안하구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이제 막 어머니의 수술비를 갚아가던 참이었는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당장의 생활이 막막했다. 그나저나 아까 이걸 주우셨다고 하셨죠? 노인이 만년필을 꺼내들었다. 구름 낀 하늘 아래서도 금색 장식이 은은하게 빛났다. 네. 레스토랑 앞에서 떨어진 걸. 그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고함 소리에 우리는 깜짝 놀랐다. 거기 움직이지 마세요. 돌아보니 경찰 2명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레스토랑 총지배인 박민수가 서 있었다. 저 노숙자가 우리 손님 물건을 훔쳤다니까요. 방금 내가 봤어요. 총지배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말도 안 되는. 이건 제 물건입니다. 노인의 항변도 잠시, 경찰은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봐요, 아저씨. 순순히 따라오시죠. 강남경찰서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네요. 차가운 수갑이 노인의 손목을 감쌌다. 나는 황급히 나섰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봤어요. 이 만년필은 원래. 아가씨도 같이 가셔야겠어요. 업무방해에 이제는 절도 방조까지. 순식간에 우리는 경찰차에 실려 강남경찰서로 향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눈물에 번져 보였다. 강남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러니까 이 만년필이 당신 물건이라는 거죠. 형사가 노인에게 물었다. 네. 30년 전 제가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방에서 고성이 들렸다. 절대 안 됩니다. 저희 레스토랑 손님께서 분실하신 귀중품이에요. 당장 체포해야. 총지배인의 목소리였다. 그때였다. 과장님, 좀 보세요. 다른 형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방금 만년필 사진을 본부에 보냈더니 이게 무슨... 형사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들은 노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선생님 조남이...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김만복입니다. 순간 조사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옆방에서 들려오던 총지배인의 목소리도 뚝 끊겼다. 혹시 그 명보그룹에...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노인의 손에 들린 만년필, 레스토랑을 찾아온 이유, 그리고 그의 눈빛에 서려있던 깊은 슬픔까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강남경찰서의 차가운 조사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운명의 서막이었다. 경찰서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이 강남경찰서의 정막을 깨고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회장님이 정말 여기 계신가요?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명보그룹 김명준 부사장이었다. 그의 뒤로 몇 명의 비서들이 더 따라 들어왔다.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김 부사장은 노인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그제야 실감이 났다. 내가 도와준 노인이 대한민국 최대 식품기업 명보그룹의 회장이었다니. 괜찮네. 이 친구 덕분에 큰일은 면했어. 김만복 회장은 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산책을 나가신다고 하셨을 때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김 부사장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그렇게 혼란스러워 하셨던 거구나. 박민수 씨? 당장 들어오시죠. 김 부사장의 호통에 밖에서 기다리던 총지배인이 들어왔다.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알아봤다면 이런 짓을 안 했을 거란 말입니까? 김 부사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총지배인은 말을 잃었다. 한주희 씨, 김 부사장이 나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말씀으로는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이 인간적으로 대해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가씨, 김만복 회장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 늙은이를 도와준 게 후회되지는 않소? 전혀요.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내 대답에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부사장, 네, 회장님. 이 아가씨, 우리가 준비하는 새 프로젝트의 적임자로 보이는데. 순간 조사실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총지배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회장님, 그 자리는 박민수 씨, 김 부사장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당신은 이제 이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무고한 시민을 공갈한 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총지배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한주희 씨, 이번에는 김 부사장이 나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새로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청담동에 새로운 프리미엄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건데 총지배인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네? 하지만 저는 그저 주방 보조였고 인품과 진정성은 경력보다 중요하지. 김만복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다. 물론 바로 시작하시는 건 아닙니다. 충분한 교육과 해외 연수를 거치신 후에. 그때였다. 경찰서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회장님이 여기 계시다고요? 카메라 준비됐나요? 속보로 나갈 수 있게. 기자들이었다. 김 부사장이 황급히 문으로 달려갔다. 어떻게 벌써? 기자들이 소문을 듣고. 그때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모습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위험이 느껴졌다. 괜찮아요. 제가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장은 나를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아가씨, 내일 오전 10시에 명복으로 본사로 와주시겠어?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이 문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경찰서 밖으로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강남의 밤하늘을 수놓는 불빛처럼 내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것이 단순한 기회가 아닌 더 큰 운명의 소용돌이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명복그룹 본사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7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낡은 코트를 입은 내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자 순간 주눅이 들었다. 한주희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김명준 부사장이 서 있었다. 어제와는 다른 한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많이 긴장되시죠? 네. 사실 아직도 이게 현실인지.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최고급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나는 어제 밤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경찰서를 나선 후 작은 원룸에서 밤새 뒤척였다. 엄마의 수술비를 갚기 위해 시작한 레스토랑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회장님, 한주희 씨가 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김만복 회장이 우리를 맞이했다.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인의 모습이었다. 어서 오시오, 한주희 씨.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자네가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 요즘 세상에 참 귀한 것이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회장이 말을 이었다. 내가 레스토랑을 찾아간 건 사실 의도된 것이었어. 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나는 우리 회사의 진정한 모습이 궁금했어. 말단 직원부터 고객들까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리고 자네를 만났지. 그 차가운 겨울밤에 유일하게 따뜻했던 마음을.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주희 씨, 새로 열 레스토랑의 콘셉트를 들어보시겠소? 김 부사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설명을 시작했다. 마음의 온도? 이것이 새 레스토랑의 이름이 될 거요. 회장이 말했다.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요. 자네가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손님을 대접하는 곳을 만들고 싶소. 하지만 회장님, 제가 그런 큰 자리를 걱정 마시오. 다음 주부터 프랑스로 떠나는 연수가 준비되어 있어. 6개월간 최고의 레스토랑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아버지, 이럴 순 없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김정우 회장의 아들이자 명보그룹의 부사장이었다. 어떻게 아무 경력도 없는 사람을, 그것도 우리의 새 프로젝트를. 정우야,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들의 말을 잘랐다. 내 결정이다. 하지만 이 레스토랑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야. 우리 명보그룹의 새로운 철학이 될 거다. 김정우는 나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두고 보시죠. 이런 어리숙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김정우를 바라보며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제야 현실이 실감났다. 내가 마주하게 될 세계가 얼마나 험난할지. 걱정 마시오. 회장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오.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서울의 빌딩 숲을 덮어가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시작이 얼마나 큰 폭풍우를 동반하게 될지. 그리고 그 폭풍우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파리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메종의 주방에서 나는 또 다시 실수를 했다. No, no, no.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앙투안 셰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을 울렸다. 내가 준비하던 소스가 또 다시 망가져 버린 것이다. 죄송합니다, 셰프님. 6개월째인 파리 연수 생활. 하지만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때로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요리 실력은 물론 와인, 서비스 매너, 레스토랑 경영. 모든 것이 나에겐 너무나 벅찼다. 한주희 씨, 화상통화로 연결된 김명준 부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께서 자네 소식을 궁금해하시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이런 제가 정말 총지배인 자리에 어울릴지. 화면 너머로 부사장의 따뜻한 미소가 보였다. 알고 있나? 청담동에서 자네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는 움찔했다. 예상은 했지만 전직 총지배인 박민수가 업계에 소문을 내고 다닌다더군. 주방 보조에게 레스토랑을 맡겼다며.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 아드님도 계속 반대하고 계시죠? 그래.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부사장의 목소리가 힘차게 이어졌다. 자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야. 레스토랑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고 있는 거지. 그때였다.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한국에서 온 뉴스 기사였다. 단독 명보그룹의 레스토랑 프로젝트 총지배인 무자격자 논란. 주방 보조 출신 책임자 선임의 업계 우려. 김정우 부사장. 재검토 필요. 주장.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흔들리지 말아요. 화면 너머로 부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진정한 실력은 여기서 나온다고. 부사장이 가슴을 가리켰다.
자네가 그날 밤 보여준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실력이었소. 통화가 끝나고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을 바라보았다. 파리의 밤거리는 아름다웠다. 마치 6개월 전 청담동의 그날 밤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라 메종에 도착했다. 앙투안 셰프님, 오, 한주희? 왜 이렇게 일찍? 어제의 소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셰프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보여주시오. 그렇게 시작된 특별 레슨. 셰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오. 마음이지. 그의 말은 어딘가 회장님의 말씀과 닮아 있었다. 자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다른 이들이 가지지 못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실수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연수 마지막 날, 이제 자네는 준비되었소. 앙투안 셰프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파리의 밤거리에서 마주친 한 레스토랑이 생각나는구려. 그의 말에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난 그날 밤 자네를 알아보았지. 추운 겨울밤, 노인을 도와준 그 친절한 가게 직원을 셰프님께서 그날 회장님께서 부탁하셨소. 자네를 특별히 지켜봐 달라고.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자네는 이제 충분히 준비되었소. 돌아가서 자네만의 레스토랑을 만들어 보시오. 파리의 마지막 밤.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는 센 강변에 서서 나는 다시 한번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제 곧 다시 청담동으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도전들과 마주하기 위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았다. 기다려라, 청담동.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내가 돌아갈 청담동에서 더 큰 폭풍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봄바람이 청담동의 거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6개월 만에 돌아온 이곳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내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였다. 와, 정말 멋지네요. 명보그룹의 새 레스토랑 마음의 온도 건물 앞에 서서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프랑스에서 초빙된 미슐랭 셰프들, 세계 각국의 소믈리에, 최고급 인테리어.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 레스토랑의 위치였다. 바로 맞은편이군요. 김명준 부사장이 말했다. 우리 레스토랑 맞은편에는 내가 6개월 전까지 일했던 그 레스토랑이 있었다. 이제는 한껏 초라해 보이는 그곳에서 박민수 전 총지배인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회장님의 특별한 뜻이었습니다. 부사장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가 아닌 교훈을 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개업을 사흘 앞둔 레스토랑은 이미 한 달치 예약이 꽉 찼다. 하지만 그만큼 압박감도 컸다. 한주희 씨,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돌아보니 김정우 부사장이 서 있었다. 우리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분의 판단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독설이었다. 전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의사와 늘 상담합니다. 아버지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계시거든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곧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 프로젝트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게 될 거예요. 그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그의 뒤로 몇몇 기자들이 몰려왔다. 한 총지배인님, 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두고 무모한 도전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주방 보조 출신이 어떻게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희는 다릅니다. 내 목소리가 또렷했다.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손님의 마음입니다. 저희는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였다. 회장님께서 오신다.
직원들의 술렁임 속에 김만복 회장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여기가 어디죠? 회장님의 혼란스러운 눈빛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아버지, 김정우가 달려갔다.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이런 곳에 계실 때가. 아니, 잠깐만. 이 레스토랑은 회장님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마치 6개월 전 그날 밤처럼. 나는 천천히 다가가 회장님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기억나세요? 그날 밤, 추웠던 겨울밤에. 회장님의 눈빛이 잠시 멈췄다. 아, 그래? 자네가 잠시 회장님의 눈에서 맑은 빛이 돌아왔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레스토랑이요.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접하는.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이 되셨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다음 날 신문에 헤드라인이 보이는 듯했다. 명보그룹 회장 심각한 치매 증세. 신규 프로젝트 찾을 우려. 레스토랑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듯. 그리고 정말로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사회 당일 명보그룹 본사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주희 씨의 레스토랑 총지배인 선임은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김정우 부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아버님의 치매 증상이 심각해지신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은. 그때였다. 잠깐, 문이 열리며 김만복 회장이 들어섰다. 그의 뒤로 주치의와 김명준 부사장이 따라 들어왔다. 아버지, 지금 무슨. 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나? 회장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주치의가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초기 증상은 있으시지만 중요한 판단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김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회장이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나? 서류를 펼치자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6개월 전 내가 일부러 치매 환자인 척 레스토랑들을 찾아다녔지. 그리고 각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록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50군데의 레스토랑 중 단 한 사람만이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의 심사위원들이 들어섰다. 우리는 이미 마음의 온도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다. 음식의 맛은 물론 서비스의 진정성까지. 오랜만에 가슴 따뜻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내년 미슐랭 가이드의 특별상 수상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아버지, 저는. 김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야, 회장이 아들에게 다가갔다. 넌 항상 성과와 효율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 회장이 가슴을 가리켰다. 한주희 씨가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명보그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다. 김정우는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한주희 씨, 제가 너무 오만했네요. 그렇게 폭풍우는 지나갔다. 1년 후 마음의 온도는 청담동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이 되었다. 예약은 3개월 대기가 기본이었지만 우리는 매일 몇 자리를 비워두었다. 추운 겨울밤, 지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한 총지배인님, 직원이 다가왔다. 저기 노숙자 한 분이 계신데요? 나는 미소 지었다. 모시고 오세요. 오늘의 스페셜 코스로 대접해드리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년 전 그날처럼.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